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이죠.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976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신율 교수님, 개편 광고 들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안 갑니다. 다른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차이시겠지만 서운함은 너무 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녁 퇴근 시간 정말 유익하고 식견이 넓어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제자는 아니었지만 출발 새 아침부터 뉴스 정면 승부까지 교수님은 제게 스승이셨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 여유롭게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가족과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976님이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하여간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2년 반 정도 요 뉴스 정면 승부만 따졌을 때 2년 반 정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의 호응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후임 MC가 그분이 정치도 좀 했을 거예요. 민노당인가 정의당인가 거기에서 정치했고 민변 소속 변호사인데 어쨌든 그분도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한테 또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김준우 변호사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전파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언어만 전달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 전파도 분명히 공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감을 해서 제가 쭉 진행하는 동안 그래도 상당히 또 청취율도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녁 시간대가 상당히 이 청취율 잘 나오기 힘들거든요. 원래 아침 시간이 메인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항상 제일 잘 나오는 그런 이 프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까지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고 보니까 참 김영민 아나운서도요. 이번 주 말까지밖에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영민 아나운서도 좀 화이팅 문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포함이죠. 사흘 여러분과 함께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죠. 이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의 반응 어때요?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요. 이 소식 들고 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어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3.1%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1.5%였고요. 오차범위 바뀐 11.6%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제 긍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무려 87.8%를 기록했는데 보수층은 과반 이상인 6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성과였는지를 물었는데요. 조선업과 제조업 등 경제협력 확대가 가장 응답률이 많았고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구축,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뭐라 그러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가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판한 뒤에 불안한 출발이었지만 두 정상은 웃었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듯이 보였다. 이렇게 좀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 우려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정상회담은 잘 진행이 됐고 두 사람의 몸짓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 역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라고 호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나이스하게 접대를 잘해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다소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 무역에서 양측이 지난달에 발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 불확실성을 우려했고 패트릭 크로닛 의장은 이 무역은 궤도에 오른 듯이 보이지만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이제 양국 간의 후속 논의가 좀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저는 이 정상회담이 상당히 정말 이재명 대통령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왜 그러냐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죠. 이 또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일본에 가서도 또 상당히 나름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이 이유를 꼽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합의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고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선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회담의 성과 부분이 있었느냐는 그거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디 커틀러 부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엇갈린 해석 이런 거.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쪽 대통령에 있어서의 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나이스하게 접대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좀 서로가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많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봤더라고. 뭐요?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 이 펜 만드는 회사. 그게요. 근데 펜을 만든 회사가 아니고 그 펜에 사용된 펜촉이 모나미 제품인데 그 모나미가 상한가를 찍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볼펜 하나에 뭐 12만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비싼데도 인기가 엄청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펜을 만든 회사 그리고 펜촉을 만드는 회사 모두 다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펜촉을 만든 모나미는 상한가를 찍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명용 펜을 즉석에서 선물을 했는데 이 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펜이 국내 수제 만년필 제작 업체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업체 제나일이 폭주한 주문을 감당을 못해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무를 일일이 깎아서 한자루씩 만드는 펜이다 보니까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완성도도 떨어질 수 있고 제작 기간도 맞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시 중단한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추후에 주문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사용한 펜은 별도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따로 주문 제작된 것이기에 판매가 어렵고 계획도 없다라고 펜 제조업체 측에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저 국민의힘 권성도 의원이 오늘 특검의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이 됐는데 저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봤어요. 본인 굉장히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 윤 전 본부장 당시 다이어리에서 메모를 확보했죠. 큰 거 한 장 서포트, 권성동, 오찬 이런 일정이 표기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또 2022년 2월에서 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았다라는 의혹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을 했는데요.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결백하고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당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요새는 단독이 많이 쏟아지니까 네. 이 단독 보도 따르면 이 권 의원이 차명폰으로 그 윤모 씨,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네. 이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 있죠. 맞습니다.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에 차명폰으로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에서 취재를 했더니 특검팀이 지난달 18일에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 국회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권 의원의 차량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권성동 의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아니고 보좌진 명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중순쯤부터 윤 전 본부장과 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도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서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특검팀은 차명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도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건진법사 수사가 좀 본격화되니까 권성동 의원 쪽에서 이 윤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예. 말 맞추기를 시도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 측에 이제 한겨레에서 이 정황에 대해서 해명을 좀 요청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 특검이 재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어쨌든 전대까지는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대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인천 성모대교에서 사라진 남성 결국 숨진 채 발견됐죠. 지난 24일에 인천 예. 성모대교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실종됐던 20대 남성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인천 해경이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오후에 강화군 삼산면 해상에서 바위 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어민의 신고가 접수돼서 해경이 출동했고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진 남성과 일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24일 밤에 성모대교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차량이 서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112 신고였고요.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이 해당 남성을 특정했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오다가 결국에 어제 이 사람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경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672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정퇴하고 처음으로 시간을 기다리면서 듣기 시작한 방송 프로그램이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어디에서 우연이라도 뵙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6913님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안 가요. 근데 저희 퇴근길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님까지 다 가시면 너무 안타깝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도 아쉽습니다. 예. 예, 다른 방송에서라도 두 분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뭐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들. 김영민 아나운서 되게 고마워하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